평양 인근의 애국열사릉. 지난 86년 북한 당국이 우리의 국립묘지처럼 조성한 이 묘역에는 남북한 주요 인사들의 가묘 300여 위가 모셔져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인 허헌, 좌우 합작운동으로 이름난 김규식을 비롯해 전혀 뜻밖의 인물인 조봉암이란 인물의 가묘도 포함되어 있다. 조봉암,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이자 2, 3대 국회 부의장, 그리고 2, 3대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 후보. 진보당의 당수였으나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인물. 사상전환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 전혀도 안 돼. 주문해야 되는 거, 주문하면 또 갚을 수도 있어, 저거는. 그냥 그것이 국민이다. 저 농림장관도 하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간첩을 했다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간첩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축산도 간첩은 될 수 없는 사람. 사후 40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그의 죽음.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7월 31일 망우리 공동묘지에서는 40번째의 쓸쓸한 추도식이 열렸다. 오늘 죽선 선생 탄신 100주년과 서거 40주기 추도식을 맞이하여 40년 전 간첩죄로 사형당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추도식. 서울 근교에서 지나간 정권 세력들의 정치 음모로 억울하게 법살된 선생에 대한 이제는 흰머리를 입어선 과거 그의 동지와 친지들은 여전히 40년 전 그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0년간) 묘비문조차 남길 수 없었던 그의 죽음. 그리고 한으로만 묻어두었던 지난 얘기들. 그들은 결코 그 죽음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간첩이 아니죠. 많이들 말이요. 죽을래니까 그 검사님이 만들었거든. 그 정적끼리의 조작이죠. 예, 조작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간첩 행위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할 리가 없고. 앞으로 복권해야 됩니다. 복권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의가 살아나고 정치가 바로섭니다. 죽산 조봉암, 간첩죄로 사형당한 뒤 그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5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촬영했던 이 화면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그의 동영상이다. 하지만 그는 5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단기 사선이 된 81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완전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경축 행사가 소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948년 건국 이후 구성된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이었다. 난산 끝에 구성됐던 초대 내각에서 처음부터 내정됐던 한 사람.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가로 이름이 높았기에 그의 입각은 최대 화제였고 비록 6개월 만에 단명했지만 그는 해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농지개혁안을 최초로 입안했던 젊은 정치가 그룹의 리더였다. 소장파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조 장관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 장관의 이제 예를 들면 양국 수매 정책에 대한 그 법률안이라든가 토지개혁이 안이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이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굉장히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관은 언제든지 허리가 꼿꼿하죠. 허리가 꼿꼿하는 건 물리적인 무슨 그 이제 자세도 있겠지만 거기는 자신감, 모든 민중이 나를 뒷받침해줬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이 거기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난마같이 흐트러져서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때 조봉암 씨가 사회봉을 잡으면 해결되었어. 그것은 그 사람 머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조직적이냐 하는 것을 의미할 거야. 해임 후 2대 국회에서 2차례나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52년과 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로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함께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수의 30%, 무려 210여만 표를 획득했던 조봉암은 이승만의 확고한 정적이었다. 엄청난 표를 받은 거죠, 축산이. 그 당시에 숫자로는 엄청난 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제일 가는 라이벌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남북평화 통일하고, 또 없는 사람도 이 서민층을, 소외계층을 살리도록 하자는 스로건이, 진보당 스로건이며, 그걸 우리 동조한 거죠. 1950년대에 그런 한국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좌표를 놓는 데 있어서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정치가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 2년 후, 그리고 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58년 1월, 포화 각 신문엔 조봉암이 당수로 있는 진보당에 대한 일제 수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56년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춘, 한사장인 윤길중, 김다로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고, 하루 뒤에는 위원장인 조봉암마저 구속됐다. 당시 제2야당의 간부들이 전원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인 3월 13일. 공판이 열리기도 전인 2월 25일, 이미 공보실에선 혐의 사실을 문제 삼아 진보당의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희대의 정치적 사건에 법정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에는 유병진 부장판사, 배석에는 배기호, 이병용 판사가 선정됐고, 원고로는 조인구 검사, 변호인단은 신태학, 김봉환, 김춘봉 등 무려 20여 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진보당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 평화통일은 북한 괴뢰가 사용하는 문구인데 진보당에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도인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보안법 위반이라면 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외무장관이 밝힌 평화통일 14개조 방안도 당연히 유죄가 아니오. 피고 조봉암이 주장하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는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국호를 위해한 처사요.